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 변호사님. 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굳이? 저희가 방송 대기하면서 잠시 캐라셀 네일로 손톱 관리를 좀 했거든요. 송수미 네일샵. 광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좀 들어왔으면 해가지고. 송수미 네일샵. 이렇게 이거 잘해준다. 광고에서 받으신 거라고. 맞아, 맞아.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서 다른 방송 뭐 어디? 대물신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이랑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이거 겨들송 이걸 바르면서 이거 우리가 광고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양면 모르더라고. 얼마나 많이 했길래 나는 여기서 광고한 거 보자마자 알았을 거야 아마. 양 변호사님은 거의 홈쇼핑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품을 많이 하셔서 그게 잘 아니라 내가 나가는 코너에서는 안 했어 이거를. 근데 전 양 변호사님한테 발라드린 적이 있잖아요. 난 기억력이 제 생각엔 대물신음악 때 한 번 나오신 적 있죠. 아니? 우리 근데 왜 같이 방송했지? 없는데? 있는데? 우리 방송 같이 안 했는데? 분명히 내가 이거 발라준 두 분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콩가루 말고는 같이 하는 방송이 없나요? 그렇지.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딘가서 내가 발라준 기억이 나요. 나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발라드리니까 기억난다 하셨잖아. 여기서 했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분은 모르시잖아. 처음 보시죠. 오 소름 끼쳐. 뭐야 이거. 야 이게 뭘 소름 끼칠 일이야. 뭐야. 우리는 어디서 캔슬 그때도 레이를 만난 방송 전에 것일까? 진별 오기 전에 했어. 그랬어요? 그랬나? 제 기억에는 분명히 방송 중에 제가 이거 발라드리면서 양언니의 네일샵 오픈합니다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우리 댓글로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면. 야 이게 뭐라고 이게. 저 근데 이 제품 진짜 너무 지금 다 말랐죠? 네, 그죠? 이걸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게 여기 이렇게 그 각질 같은 거 잠재워주고 이렇게 막 하얗게 일어나잖아요. 더럽게. 그런 것도 이렇게 잠재워주는 거. 이게 오일인 거예요. 난 깨끗한데? 아니야. 이게 뭐가 더러운지를 모르는 거야 오히려. 지금. 근데 너무 웃긴 게 여자분들은 뭐가 더러운지를 모르. 아니 무슨 내가 맹구야 뭐야? 뭐가 더러운지도 모르는 그런 멍충이가 어딨어요 지금? 여성분들은 이런 게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르고 자기 할 일 다 하거든요. 막 커피도 먹고 막 핸드폰 탁탁 하는데 남성분들은 이거 발라주나요? 나 지금 갑자기 수갑 찬 느낌이야. 수갑. 갑자기 그 신발 신긴 강아지들 있잖아요. 처음 신발 신은 애들처럼 다 이렇게 변해. 되지? 강아지 처음 뭐? 강아지들 처음 신발 신기면 신발 신나? 강아지 신발 있잖아요. 있다, 그거 신기면 갑자기 바보가 되잖아. 저희 아들이 이제 양말은 신었었는데 신발을 처음 딱 신겼을 때 걸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애기였겠다. 진짜 정말 이상하게 걸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이제 신발을 처음 신어 보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걷거든요. 근데 그거였겠지. 뭐. 어기죠. 강아지들은 네 발이잖아요, 심지어. 맞네.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렇게 막 걸어. 두 분이 그렇다. 별로 그렇진 않은데. 근데 빨리 적응하신다. 역시 양 언니는 여기 다 흡수됐어. 된 거예요? 이 흡수가 빨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거든요. 야, 아무튼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돈도 안 받았는데 광고하지 마. 치워. 곧 들어오겠죠. 네.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가루는 유료 광고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I'm waiting for you. 뭔가 되게 간절하게 느껴지긴 한다. 그럼요. 오늘 주제는 진변이 빌드업을 해줬어요. 뭐죠? 저렇게 아들한테 저렇게 애틋한 아이. 애틋한 우리 아이. 만약에 못 보게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 뭐 갑자기 되게 진지하고 너무 심각해진다. 여기 F라서 뭐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감정이입이 혹시 막. 그거 보셨어요? 뭐 인스타에 짤로 도는데 F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T에서 강아지가 T고 F가 우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T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왜 우는 거야? 이러면서. 그거 진짜 웃긴데. 가끔 그럴 때 있어. 저는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손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그래요? 아직도 묶여 있는 느낌이야. 괜찮아요.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바웃 타임인가? 예.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오면 아기가 바뀌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공간이 바뀌고 나의 정자가 다른 정자가 이제 이렇게 착상이 돼서 다른 아기로 바뀌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거의 어떤 하나의 행동을 딱 바꾸는 순간 내 인생이 그렇죠. 바뀌는 완전히 그런 바뀌어버리는. 네.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하면서 야 너 뭐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뭐 2008년 9년도에 가고 뭐 총각 시절 뭐 이런 거. 비트코인을 한 1,000만 원씩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그때 1,000만 원씩 사면 지금 조예요, 조. 진짜로. 알아. 그럼 지금 여기 안 있겠죠. 그렇죠. 어디 여행 다니고 있겠지. 그렇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진지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혹시나 내가 그때 가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냥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간다. 그럼 그 아기가 가장 예쁘고 뭔가 좋았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러니까 그만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귀엽고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또 그 어떤 그런 행복감이 다른 류의 행복감. 이때는 엄청 귀여웠다가 지금 이제 말도 잘하고 하니까 막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되거든요. 막 장난도 좋지. 치고 막 농담도 하고 제가 막 웃기면 막 엄청 좋아하고 저 따라하고 막 그래서 솔직히 이제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저를 개무시하기 전까지는 되게 이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진짜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이 갑자기 사춘기 오면 스트레스 받긴 하겠다. 그죠?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생각도 하고 싶지. 근데 또 예쁘게 잘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비정상이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요즘 사춘기가 엄청 빨리 온다던데. 빨리 오거나 두 가지인데 빨리 오거나 아니면 좀 아이의 유형에 따라서 요즘 아이들도 워낙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진짜 뭐 30 가까이 돼서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들도 있어. 30에 사춘기가 오면 누가 케어해 주나요? 뭐 아무도 못 건져. 스스로 이겨내야지. 뭐 정말 결혼했으면 이혼하는 건 당연하고 다니던 대학 때려치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울 의대 다니다가 6학년인데 갑자기 제 인생 찾겠습니다 하고 그만둬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사춘기라고 딱 왜냐하면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뭐 수시나 이런 걸 준비하거나 아니면 정시를 치르더라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공부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는 거야. 그런 경우도 생겨.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그 젊은 딱 그 시기 나이대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를 공부만 하느라고 막 매여 있는 게 계속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 근데 요즘에 그렇게 강요당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쵸. 나도 사실은 진변이랑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다른 건 좋아서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도 같이 그때만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별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 의외로. 맞아. 티기 때문에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싫어. 그거는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따진다면 그게 꼭 좋고 아름답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이래서 가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거의 굉장히 큰 부분이 아마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자녀와의 뭐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경험은 있겠지만 자녀와의 경험인데 요즘 이제 이혼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자녀와의 경험들을 못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어떤 면접 교섭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최근에 그 연예인들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윤진 씨가 배우 이범수 씨하고 이제 이혼 소송 제기하면서. 이윤진 씨는 통역사. 네네. 배우는 아니었나요? 배우는 아니었어. 근데 배우처럼 예쁘시다. 전 당연히 배우인 줄 알았어요. 통역사구나.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아마 이 개인 영어 교습을 했나? 아나운서 출신 영어 통역가네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이범수 씨 영어 선생님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혼한 지 첫 번째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윤진 씨랑 결혼을 했고. 나 어쩐지 왜냐면 얼굴을 보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정돈된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저분은 방송을 한 얼굴인데 이게 단순하게 예쁘다 안 예쁘가 아니라 이게 성형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돈된 얼굴이 있어. 정리가 됐어. 방송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된 얼굴이 따로 있거든. 저는 정리가 됐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나는 정리가 된 사람인가? 눈썹 문신 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정리가 된 거예요. 나는 방송용. 왜냐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TV 화면을 통해서 내 얼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눈썹 문신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와이프가 오빠 이거는 눈썹 문신을 해야 될 것 같아. 방송 보시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 와이프는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난주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방송은 민동기 거의 없다 뭐 양지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돈되지 않은 잠깐만 왜 내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아니 그 사람 이름 나오면 엄연히 나랑은 다른 부류지. 아니 왜 그렇게 발끈하니 너? 아니 우리 민기자랑 거기가 어쨌다고? 어쨌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방송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정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요. 이윤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방송하셨던 분이니까 결혼한 지 14년이나 되셨고 뭐 그 아이 육아 프로그램에서 또 유명해졌죠. 사실 지난주에 다뤘던 강경준 씨도 슈돌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요? 다 나오셨구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연예인들 볼 때마다 저렇게 막 애들이랑 막 이렇게 막 물고 빨고 하다가 저기야
참 그래 별로 안 좋아 보여 솔직히. 예전부터는 아이들 나오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 애들이랑 물고 빨고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애기들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요? 아닌가? 잘 모르겠다. 물고 판다는 할머니들이 많이 쓰던데. 그래. 우리 죄송해요. 내가 음란 마귀가 씌웠나 봐. 왜 거기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맞네. 아니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아이들도 많이 상대하는데 왜 그런 우리가 직전에 상간 얘기해서 그런가? 왜냐면 뭐 이렇게 경위서에 있었던 것 같아. 뭐 물고 빨고 뭐 이래.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이 이윤진 씨 그리고 이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2003년에 처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범수 씨가 결혼을 했다가 5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이윤진 씨하고 재혼을 한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현재는요. 이윤진 씨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딸을 이제 입학시키고 딸과 함께 지내고 있고 아들은 이범수 씨와 함께 한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진 씨가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어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혹시 아들 소식을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SNS 올린 거예요. 아마 일부러 그렇게 자극적으로 올리신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SNS 나온 것들은 제가 이제 다른 우리 법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걸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댓글로 그래서 이 댓글로 어쨌든 우리 아들하고 같은 학교에 있는데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이런 댓글까지 달렸던. 그래서 뭐 바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나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댓글 있잖아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들이 안다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걱정할 거 아니에요. 너 엄마랑 연락했니? 막 이런 거 하면 난 그 아들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연예인들의 숙명,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숙명이라고 봐야죠. 지금 10살이에요. 2014년에 태어났 2014년생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연예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헤어진다는 건 정말 큰 받아들이기 그리고 힘들죠.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이제는 착한 애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 줄 안 되잖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음 아파.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다시 달래주고 이제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뭐 아이의 심리라든가 이런 걸 다시 돌봐주더라도 문제가 이게 부부가 좋아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헤어진다라는 게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한 사람이 내 아이, 그 사람의 아이기도 하지만 만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례인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건 이윤진 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다른 분들의 사례인데 아이가 아빠와 만나길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지 않은 엄마가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아빠가 의심하는 거지.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다. 아내가 아이한테 내 욕을 한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약간 이제 세뇌당해서 그러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진짜 실제로 했던 사건인데 이 아버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되게 착하고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랑 싸우고 뭐 어쨌든 이제 집을 나온 지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이들을 한 번도 못 봤고 와이프한테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하고 뭐 면접 교섭에 대한 사전 처분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와이프가. 근데 진짜로 저는 사실은 그 와이프가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인 게 어쨌든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해주라고 면접 교섭 이제 사전 처분 결정이 내려지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아이들한테 막 다 세뇌를 시켜놓은 거야. 니네 아빠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헤어질 쯤에는 이제 2년 전이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근데 되게 사이가 좋았었대요. 그리고 뭐 특히 아들은 좀 더 큰 아이인데 자기를 되게 잘 따르고 너무 근데 면접 교섭을 이제 되게 2년 만에 이렇게 딱 나갔는데 애들이 그냥 한 10분 정도 있다가 뭐 숙제해야 돼서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가더래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추운 겨울에 애들을 면티 한 장씩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애들이 추우니까 빨리 집에 들어오게. 면접 교섭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빠는 만나는데 애들이 얇은 옷만 입고 나왔고 저 추워서 집에 갈래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원에서 면접교섭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리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2번 정도를 하라고 해요. 보통 뭐 1박 2일 면접교섭을 아이가 좀 큰 경우 근데 뭐 너무 어린 경우에는 뭐 토요일 날 한 6시간 뭐 이 정도 보는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방학 때 뭐 일주일 그리고 뭐 설 명절 때 뭐 한 1박 2일, 2박 3일 그리고 뭐 어린이날 생일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정하고 뭐 영상 통화는 뭐 언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놓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정하면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해버리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내가 보러 가서 아이들 보고 싶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난 싫은데? 그럼 애들 머리끄댕이 잡고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엄마들이 보여주기 싫은 경우에 이제 엄마들이 아니라 한쪽 부모가 보여주기 싫은 경우에 아이들을 이제 세뇌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네 아빠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너희를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버렸다. 그럼 사실은 애들이 막 뭐 2년 만에 이렇게 아빠를 만나러 왔는데 뭐 반갑지도 않고 솔직히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로 이 엄마가 아이들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쨌든 그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빠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나간 지 2년이 돼서 아이들이 뭔가 어색해한다면 진짜 좋은 엄마였으면 같이 나와서 남편은 너무 싫더라도 같이 나와서 아이들이 아빠랑 친해지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남자분이 뭐 부정행위를 하거나 뭐 와이프를 폭행하거나 이런 거였으면은 제가 좀 그 와이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말싸움하다가 이렇게 해서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간 것도 와이프가 거의 내쫓아 물론 제 의뢰인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저희 쪽 얘기만 하는 거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나간 거였기도 했고 그렇게 소송이 끝나고 지금도 이제 마지막에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을 주려고 이제 매년 레고랑 이런 걸 엄청 많이 사두셨어요. 이제 만나면 줘야지. 그 소송이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강원도 쪽이었거든요. 제가 갔는데 레고를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들 주라고. 이제 내 아들이 갖고 놀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거를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애들한테는 줄 수 없으니까 진 변호사님 드리겠다고 했는데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네. 진 변이 얘기한 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 가족을 둘러싼 소송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걸려 있으면 너무 빨리 자라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은 한 달, 2달, 뭐 1년, 2년이면 너무 큰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의 존재가 또 잊혀지고 이런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뭐 누구 어느 쪽 배우자와 상관없이 누가 맡았던지 간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이 아이는 그나마 이 아이라도 아끼니까 다행이긴 한죠. 한편으로는 그 자기와 자기의 아이들은 다른 배우자를 찾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배우자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새 엄마, 새 아빠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제 아빠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빠랑 절대 만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긴 있죠. 이번에 그 티아라 출신 아름이라는 여성 이제 아이돌 그룹 출신인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셨는데 그 바로 직전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을 그 남편한테 두고 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를 버렸다고 좀 약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름 씨가 이제 항변하기를 그 폭행을 한 남편이 아이들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심지어 뭐 어린 아이는 그러니까 둘째는 친자식인데? 네, 둘째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웃고 첫째는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했고 심지어 첫째한테는 대변을 보기도 했다고 해요. 얼굴에다요? 아니 모르지 뭐. 근데 이제 소변은 이제 얼굴에 했다고 하고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그 아름 씨가 직접 들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이제 들어야
소송도 하고 진행을 하니까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이제 아이들 다 데려왔다. 그 길로 바로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아이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아동학대 사례인 거고 네. 너무 극단적인 사례여서 전혀 반대되는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경우는 면접교섭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범죄로 처벌을 해야죠. 네. 근데 이 범죄 얘기가 나왔으니까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죠. 서로 다투고 있고 이혼 소송 중에도 임시 양육관원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지만 각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거죠. 탈취. 납치 아니에요? 유아 탈취. 그러면 범죄인데 그 이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인데 납치범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렇게 데려갔는데 현실적으로 빼앗긴 쪽에서 이걸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혼 소송을 하게 될 때 이제 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이제 갖고 싶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탈취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따로 살게 되는 그 시점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라는 게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보통 뭐 1년, 뭐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살아요. 2년 동안 여기서 살고 뭐 제 부모님의 케어를 받고 제 케어를 받고 여기 또 이 동네 유치원을 다니고 이제 면접교섭 사전처분으로 엄마를 계속 뭐 만나긴 했겠지만 이러면 사실은 2년 동안 여기서 산 거잖아요. 뿌리를 내린 거야. 이 양육 환경에 아이들이 뿌리를 내렸다고 판단을 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아이가 진짜 어린 제가 남편이 아니라 만약에 아내였다는 식으로 하고 아이들이 어리다. 그리고 이런 양육환경까지 뿌리가 내렸다? 그러면 사실 여성분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엄마한테 양육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면 아이가 많이 어린 경우에는 아직까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가 내가 못 키우겠다 하지 않는 이상 엄마한테 양육권이 많이 가고 네. 이제 뭐 만 12세 이상이 넘어간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아이의 의사를 고려를 하는데 사실 꼭 어떤 12세, 13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의사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아동 상담이라든지 뭐 법원에서 이렇게 불러갖고 아이들 놀게 하고 막 이런 때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쪽에 더 애착이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친권이나 양육권 같은 거를 이제 정하게 되죠. 저는 이런 면접 교섭을 하면 어디서 하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누구 집에 가서 하나 아니면 뭐 어디 서에서 하나. 보내주신 거 보니까 면접 교섭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나 이런 환경을 갖추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거 정하는 과정에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우리 집에서 보냐, 니네 집에서 보냐, 어디서 가까운 데서 보냐. 야, 니네 집 거 뭐 정말 그 뭐 막장 뭐 정말 거지 소굴 같은데 거기에 우리 애 못 보낸다 뭐 이러면서 다툴 수도 있으니까. 뭐 이혼하고 나면 거기 다시 가기도 싫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제 가정법원에서 센터를 마련을 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 서울 가정법원이 2014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청사 내 면접 교섭 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이 이제 이음누리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 전국에 7개 가정법원에 있고 6개 지방 법원에 면접 교섭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참 그래요. 이게 부부로 살았지만 나중에 철천지 원수처럼 끝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만나서 애를 이렇게 맡기는 것조차를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도 뭐 있죠. 제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주치기 싫으니까 애를 그냥 엘리베이터 밑에 왔다 그러면 애를 엘리베이터 태워갖고 보내요. 그리고 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그거를 이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애를 혼자 애가 방치했다. 아직 어린데 이거 아동 학대다 이러면서 막 뭐 이혼 소장, 그러니까 이혼 준비 서면에다가 뭐 상대가 면접 교섭을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태워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과 이 양 당사자 간에 너무 감정이 안 좋은 경우에는요, 정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문제를 삼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혼 소송 중에 이제 한쪽 당사자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람 축에도 못 끼는 그냥 뭐 어디 노래방 도우미랑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 연락을 주고받은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이혼을 이제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 떠나 있었구나. 이미 떠나 있었고 이미 이혼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몇 년간 이제 얘기를 했었던 상태고 이 여성분이 진짜 완전히 꽂혀갖고 화가 나서 그냥 뭐 면접 교섭에 한 5분 늦잖아요. 그럼 뭐 그 여자를 만나고 와서 늦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카톡부터 시작해갖고 분노가 많이 쌓이셨구나. 별의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접 교섭 다음 주 뭐 토요일 몇 시인데 내가 그날 일이 생겨서 일요일 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고. 토요일 날 무조건 오라고. 그럼 면접 교섭 이번 주는 못 시켜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사실 이것도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하고 이렇게 아빠에게 그렇게 구는 모습들을 아이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만약에 이제 이게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되게 잘못한 행동이긴 한데 솔직히 그것과 이것을 이렇게 섞어서 아이에게 이제 아빠는 뭐 바람핀 부정행위를 한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이하에 뭐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왜곡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의외다기보다 뭐 이게 뭐 특히 이런 문제 부부간의 이혼 사유와 양육권 내지는 면접 교섭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별개죠. 별개로 보면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뭐 엄마가 네 아빠가 뭐 바람 피운 사람이어서 우리가 헤어진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였어. 그러면 그걸 법원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이의 양육권을 못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계속해서 우리 진 변호사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그 장소에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가장 우선시해서 보는 건 아이인 거고 그 아이를 본다라는 건 엄마 아빠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고 모르겠고 일단은 그 아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어쨌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정말 엄마한테는 나쁜 사람일지라도 아이에겐 잘해주는 사람이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법원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게 면접 교섭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면접 교섭은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강제하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웃기지만 인도 청구권 이런 것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게 이 면접 교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만약에 이제 탈취해 간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 처분이 또 유아 인도 사전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내가 법원에서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이 됐는데 상대방이 유아를 탈취해 갔다. 그러면 임시 양육권자의 지위에서 유아 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게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임시 양육권자인지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사전 처분을 신청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거에서 내가 이기면 유아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전 처분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사전 처분 그리고 양육비 사전 처분 그리고 면접 교섭에 대한 사전 처분도 있고 뭐 방금 말씀드렸던 유아 인도 사전 처분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처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뭔가 좀 정해 놓고 아이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좀 사실 이혼 소송하는 2년 이렇게 하는데 양육비를 사전 처분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돈 안 줘버리면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전 처분들을 꼭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혼과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뭐 진병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어리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아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 뭐 어떤 이혼 소송할 때 꼭 변호사가 필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순간에 딱 어긋나잖아요. 그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진짜 글자 그대로 계획을 잘 짜서 접근을 해야 그래야 또 그 과정에서 헤어지는 마당이라도 상대방하고 어느 정도 좀 탈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막상 아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저 집에 가 있는데 나는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데려왔어.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극다로 나가버리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내 애인데 내 새끼인데 내가 납치범이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으려면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소송에서 이제 아이를 이쪽 부모가 데리고 있었는데 무슨 유치원에 갈 땐가
상대방 이제 배우자랑 시댁 배우자의 부모가 뭐 시댁인지 친정인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마스크랑 이런 걸 쓰고 모자를 쓰고 이제 난입을 해갖고 후추 스프레이 있잖아요. 네. 후추 스프레이를 상대방 배우자한테 뿌리고 아이를 탈취해 가려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거는 많아. 이건 많아.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혼 소송이었는데 갑자기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형사 소송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뭐 별의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건 진짜 완전 정말 뭐 개판이었던 게 무슨 가정부 같은 사람이 일해주는 사람이 뭐 이쪽에다가 유리한 얘기를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해줬어요. 위증으로 바로 고소해버리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이 사람을 또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를 또 붙이고 정말 그 사건을 제가 맡은 사건은 아닌데 정말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 사건이었죠. 그 진짜 가정을 둘러싼 게 법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 감정들이 격해지다 보니까 진짜 황당한 일들이 저렇게 생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결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쉽게 하면 안 되고 아이도 정말 내가 아이는 정말 저번에 책임질 보니까 쉽게 낳으려고 하던데 올해 낳기로 그러니까 야 9달밖에 안 남았다. 조산하면 되네. 조산하면. 야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9달밖에 안 남았네. 아니 근데 것 같아요. 생각을 고쳐먹겠다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이런 거 어때요? 우리 양변을 양자로. 뭐라고? 나보다 더 큰 우리 아들. 참고로 양자의 기준은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리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30살이면 29까지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상은 입양이 안 됩니다. 아 맞네. 그렇구나. 사실 이번에 제가 되게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슈돌 얘기가 나오면서 양육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 FT 아일랜드 최민환 씨하고 또 라붐 출신의 유리 씨가 둘이 아이돌들끼리 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되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 예쁘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역시 어린 나이에 여자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를 낳아도 저렇게 이쁘다. 그러니까 막 솔직히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를 낳고 나면 많이 좀 삭잖아요. 힘들어하고.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럽다. 저렇게 일찍 아이를 낳는 게 부럽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혼하고 양육권까지 포기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슈돌에 나왔다고요, 그분들도? 슈돌인가? 아무튼 무슨 아니 뭐 슈돌은 뭐 이혼 전문 프로그램이 뭐야? 근데 오히려 이혼하고 또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아들도 만나고 만난 사진 SNS에 올리고 막 하시면서 지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나마 원만하게 되는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결혼을 쉽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에 오히려 신체 나이가 거꾸로 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거꾸로? 특히 노산일 경우에. 그런 해외에서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노산하면은 내가 더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혹시 그 연구소가 팬더가 고양이가락 같은 연구소 아니에요? 2년에서 3년 정도 젊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진짜로? 이거는 뉴스에서 본 거야 그냥 나도. 뭔가 그런 아이를 낳고 나서의 그 모성애와 행복감 때문인가? 그건 그 내용까지 호르몬의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옛날에 요즘엔 그런 거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엄마 병 고쳐주려고 태어난 아이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전혀. 예전에는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몸이 망가지면 그런 경우에 예전이나 뭐 한 세대 나보다 더 어른들은 그러면 치료 방법이 딱히 없었잖아. 아이를 또 가진 거야. 또 가져서 또 낳고 다시 산후조리를 하는 거야. 나 근데 그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아이 낳고 나면은 이제 그 재생 능력 같은 게 이제 또 인체 신비처럼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진짜로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있었다니까 막내가 야 너는 형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난다면 나 우리 엄마 고쳐주려고 태어난 애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예전에는 했었어. 산후조리 잘못해서 몸이 좀 어그러져 있을 때 다시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제대로 하는 거지. 그 혹시 석기시대 때야 그런 이제 무속 신앙 같은 거예요? 가끔 양면선님 이런 얘기해 주시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석기시대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런 얘기 고조선 정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다니까. 진짜요. 진짜 혹시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누군가는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생각보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이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봤다고 댓글 다시는 분 없을 것 같아. 같이 엮이게 되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하실 것 같아. 하시겠죠. 난 처음 들어본다 이러시면서. 그 기사 찾아서 새끼 피디가 걸어줄 거야 링크. 근데 뭐 어쨌든
너무 무식한 너무 무식한 짓인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엔 자녀들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런 말이 있었어. 여러 가지가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남 음양에 조화라 그래가지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뭐 여자는 양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뭔가 그런 이런 류 아닐까? 뭔데? 출산하면 신체 나이 3세에서 8세 젊어진다. 는데 점점점. 근데 이런 질환은 위험 커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어떤 종류의 질환은 위험이 커지지만 실제 일반적으로는 3세에서 8세까지 젊어진다니까 연구 결과 있다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걸 찾으셔야죠. 뭐? 내가 네 엄마 고쳐주려고 태어난 애기. 그건 옛날 얘기 들으면. 아이를 한번 얘는 하면 신체 나이 8년까지 젊어진다. 아니 잠깐만 아이를 한번 아이를 한번 낳아볼까요? 정말 진짜 미치겠다. 아니, 제 주변에는 친구들은 이제 아이 낳고 나면 많이들 망가지던데. 근데 하나 더 낳으래.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기사는 그냥 출산을 장려하려고. 아니 연구는 해외에서 한 거야. 거짓. 우리나라 연구 결과 근데 아니야. 솔직히 제가 봐도 주변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좀.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망가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이를 이제 돌보는 과정에서 자기를 안 돌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야 심지어 미국 예일 아동센터하고 하버드 연구팀이 같이 공동 연구한. 이거 사대주의야 사대주의. 거기서는 뭐 똥이 맛있다 그러면 똥도 먹겠으다. 참나 진짜. 이게 또 어떻게 사대주의로 가냐? 너무 웃겨. 근데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호르몬 때문에. 그런 뭔가. 아니 그리고 재생 능력이라는 게 자연이 그걸 부여했을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피부나 이런 것도요. 일부러 상처를 내요. 맞아. 재생시키는 효과를 내려고. 그런 것도 있잖아. 저는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저 볼에 상처를 좀 내릴까요? 이거 볼이 왜 이렇게 빨갛죠? 아니 왜 이래 나? 근데 너무 더워요 그리고 아니, 지금. 귀도 빨개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다가 이제 빨개진 거고. 왜 이렇지? 그렇게 빨간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안 빨간가요? 아니 솔직히 볼터치한 것 같아 보여서 빨그라니 보기 좋아. 그래요? 보기 좋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 피부 화장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아들이 바르는 피지오겔 같은 거 그것만 이렇게 바르다가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한 6개월 만에 영국에서 이제 제 이혼 사건 의뢰인이 오셨거든요. 근데 처음 딱 보자마자 변호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러는 거야. 왜?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그래 혈색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요즘에 살도 빠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이제 와이프가 자기가 사온 선크림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거를 바르고 와서 훨씬 나아진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와이프 말 듣고 좀 괜찮아. 약간 톤업 선크림 이런 건가 보네. 아니요? 아니에요? 하얀 선크림인데. 그러니까 그러게. 그게 톤업이라는 거야. 미안합니다. 제가 사대주의라 영어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톤업. 백탁 백탁으로 해야 백탁 태양 차단제. 백탁. 자외선 차단제.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면접교서 관련된 얘기가 자외선 차단제까지 흘러갔는데. 면접교서. 아이를 낳으면 젊어진다. 젊어지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 이게 면접교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소송하면 이제 정말 상대가 너무 싫으니까 아이도 보여주기 싫어서 혹시 변호사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상대가 범죄자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범죄자라고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아이를 상대로 어떤 아동 학대 행위 아까 말했던 뭐 얼굴에서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친권 상실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어떤 권리를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하늘이 내린 권리가 법에 규정된 것이 있어요. 그게 면접교섭권입니다. 친권의 일부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는 피로 맺어진 이 아빠와 아들,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빠와 딸이 어떤 진짜 그냥 피로 맺어진 하늘이 맺어준 이 부자관계, 모자관계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한 이제 이거를 제한하거나 뭐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이제 원칙이고 심지어 면접교섭에 대한 어떤 사전 처분이 있거나 법원에서 이제 판결로 면접교섭을 정해줬잖아요. 네. 이거를
지속적으로 안 해주고 방해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친권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면접 교섭을 이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안 해주면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이 이행 명령 신청에 따른 이행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안 해준다. 그러면 뭐 과태료 뭐 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로만은 이제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죠. 과태료 내버리면 말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심화되면 사실은 상대 양육권을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진 변호사가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법률용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그래요? 맞죠. 천부적인 권리라고 해요. 천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냐라는 게 가정 부분에서도 그냥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 농담처럼. 그거 내가 얘기하거든. 팔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런 거야. 아이를 만나는 권리도 그러니까 이혼하는 부부들 그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자기만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 가지 빼놓은 게 부모들끼리 부부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뭔가 하지만 그 아이가 타고난 권리 그거는 자기가 준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란 말이야. 이걸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눈들이 멀다 보니까 그거를 제한을 하는 거죠. 자기 분노가 너무 커서 그러신 거겠죠. 저는 이제 이혼 소송 관련돼서 막 여러 가지들 물어보시는데 양육비를 이제 아끼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대방의 계좌로 들어가지만 이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다. 이걸 아끼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면접 교섭도 해주고 싫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면접 교섭이라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권리고. 사실은 저도 저희 아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엄마만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뭐야 저거 갑자기 왜 질질하고 그러니? 다들 엄마가 더 좋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빠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같이 놀고 승격하셨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엄마보다는 힘이 세니까 엄마는 이제 좀 들기 힘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막 잘 놀아주시는구나.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특정 연령이 되면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예전보다는 더 필요로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도 사실은 상대방 그러니까 양육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어떤 면접 교섭을 굉장히 좀 도와주는 것이 이게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있대요. 그 아이의 성격 형성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늘 잘해준다는 의미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그 존재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사회학자들은 애초에 개인이라고 하는 그 관념도 주어진 관념이지 인간이라는 어떤 구조 자체는 개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있으신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라는 관념 자체가 그냥 후천적으로 사람들이 발명해낸 개념이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어하는 게 예전에 우리는 이제 옛날 어렸을 때 동화책 어떤 행복의 어떤 사례 이런 걸 또 얘기할 때 항상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성에는 각방이 없다라는 거야. 다 집단 거주를 했지. 왕자마저도 자기 방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네요. 그게 인간의 존재이고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라고 하는 건 그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생필품이라는 거지. 그게 부부는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더라도 그 면접 교섭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크는데 너무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뭐 연예인들 예도 들고 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로에 대한 분노보다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보여주세요.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또 관련한 그림 하나 준비해 주셨네요. 예, 오늘 그림은 난 일단 참 그래 우리 겨들송의 반응은 이거 저기 들라크루아 그림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어? 너무 컨닝하셨어요? 유명한 그림 아닌데? 네? 유명한 그림 아닌데? 양 변호사님 단톡방에 보내주셨잖아요. 설마 그거 보고 얘기한 거야 진짜로? 그럼요. 네. 묘지의 소녀. 네. 들라크루아. 여기까지는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들라크루아의 면접 교섭권이라고 안 한 게 어디예요? 들라크루아의 그림의 가장 유명한 그림은 뭐야 그러면? 들라크루아. 가장 유명한 들라크루아. 들라 내 방에 들라 이거예요. 들라라.
몰라. 진변도 아는 그림이에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 그림을 예전 들라크루아가 그 프랑스 혁명. 네, 프랑스 혁명. 아니 그거 저도 그건 아는데 들라크루아는 몰랐네. 네. 우리 크루아 형님이 그러셨구나. 크루아 누님인가? 누님이야 형님이야? 형님이야. 들라크루아 형님이. 들라크루아 형님이 그리신 그림이고요. 들라크루아 형님이 그리신 그림이래. 물들었어.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원래 들라크루아가 그렸을 때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렸던 걸로 보여요. 이제 그 들라크루아가 혁명이라든가 민중의 저항과 관련된 그림들을 몇 가지 그렸는데 그 그림의 배우로 나온 게 그렇게 이렇게 뭐 싸우다가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아로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걸 생각하면서 그린 게 아닌가. 뒤에 보면 작은 언덕처럼 보이면 십자가들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저는 배경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얘가 왜 묘지의 소녀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모습을 보고도 우리 겨들송의 반응은 예쁘다였어요. 왜냐면 묘지에 있는 것 치고 너무 오프숄더에 너무 엽선, 너무 올림머리까지 샤넬 모델 같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소녀라고 하기엔 또 너무 성숙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표정도 살짝 입술을 열고 있는 게 요즘에 사실 인스타에 사진 여기 약간 보톡스 마냥. 너무 이뻐 진짜 실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소녀들이 저렇게 머리를 틀어 올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게 원래 화가의 의도는 오프숄더가 아니라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뭔가 시선을 잃어버린 멍한 표정으로. 타고난 멋쟁이구나. 그러니까 입도 약간 넋을 잃은 그런 표정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겨들송 보자마자 너무 예뻐 이래가지고 사람에 따라 보기가 너무 다르구나. 약간의 저 묘지 때문에 퇴폐미도 느껴지고. 예쁜데요? 그래서 진짜 오늘 면접 교섭을 했지만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된 아이는 사실 묘지에 저렇게 혼자 버려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혼자 남겨진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면접 교섭을 못하게 한다는 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한 사람을 못 만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만나게 해주는 게 생이라는 걸 삶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이의 삶을 생각하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는 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들라크루아의 많이 알려진 그림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들라크루아 형님 못 잊겠다.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자 이름은 아니었죠? 네. 형님 들라크루아 형님.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거예요. 저희 이제 100회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100회 때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안 달아주신 분 계시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뭐 달면 그대로 해줄 거야? 응? 근데 그냥 고려해 볼게요. 저기 18만 9천 명에서 계속 멈춰 있던데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좀 이제 좀 20만이 딱 되면은 뭐 뭔가를 또 하지 않을까요? 뭐 좀 해야지. 그래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데도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브 해달라는 댓글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해당 일에는 라이브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101회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라이브를. 뭐 천재인데? 천재인데? 아니면 99회, 100회를 기념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원래 여러분 그 100일 데이트나 1주년 이런 것도 뭐 전날이나 다음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누가 100일 따지나 요즘. 전 따져요. 그래요? 그래요. 네, 헤어지는 기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점점 100일과 1주년이 소중하거든요. 아이고. 제일 길게 만난 게 얼마나? 한 6, 7년 정도 된 거. 오래 만난 거. 어릴 때 뭔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좀 이렇게 그래요. 더 이상 이상한 얘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